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일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주식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내일이 되면 또 다음 주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과연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어떤 것을 또 중요하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연준의 미닛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준의 의사록이 지난 11월 달 거 이렇게 또 공개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과연 이 의사록에서 연준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이 파월 의장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은 과연 연준은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를 동결을 할지 아니면은 언제쯤 내릴지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해가지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밖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가 된다고 하면은 이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네, 땡스기빙이면서 그러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또 많은 이런 또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뭐 베스트바이나 이런 곳에서의 이 매출이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할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과연 다음 주에는 이 오일 프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 다음 주 된다고 하면은 이 유로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에서의 이 에코노믹 데이터들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이제 볼 때 과연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 가지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음 주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렇게 또 잘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또 다음 주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엔비디아에서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런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AI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AI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덩달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엔비디아의 시총이 $1 트릴리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뉴스 들어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픈 AI CEO가 전격 해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회 이 볼드 오브 디렉터에서 이 샘 울트먼이 좀 우리들이랑 소통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실리콘밸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이 AI에 대해 가지고 전망이 어두운 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이 샘 울트먼이 이메일인가 뭐 전화로 해가지고 해임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샘 울트먼이 조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또 해임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오픈 AI에 있는 그런 이제 동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샘 울트먼이랑 계속해가지고 창업 시절 때부터 이 오픈 AI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들도 이렇게 같이 퇴사를 하는 등 지금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 혼돈 속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주식도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1. 몇 %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까지 이렇게 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소동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또 샘 울트먼이 해임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또 같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사회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이 이사회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게 되면서 샘 울트먼을 다시 데려오자
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조만간 이 샘 울트먼이 다시 복귀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퍼졌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실제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픈 AI 창업자가 쫓겨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좀 회자가 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애플에서도 스티브 잡스를 쫓겨난 뒤로 이 애플은 계속해 가지고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은 좀 거의 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또 갔다가 나중에는 이 스티브 잡스 이 창업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애플이 다시 되살아났는데, 이 오픈 AI도 또 그런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샘 울트먼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를 이렇게 또 이끌고 가면서 이 챗 GPT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엄청나게 관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CEO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 이 컴퍼니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CEO로 앉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과연 다음 주에는 이 샘 울트먼이 다시 되돌아올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델라가 나와가지고 이 오픈 AI 해임권에 대해 가지고 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샘 울트먼이 이 오픈 AI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면은 이 나델라에 대한 입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델라는 다시 이 오픈 AI 이 샘 울트먼을 다시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나델라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이끌고 간지 CEO로 된 지가 지금 10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나델라가 처음에 이렇게 CEO가 됐었을 때랑 그리고 지금이랑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대략 한 1000%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한 10배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 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0년 전쯤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한테 계속 밀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좀 의구심을 이렇게 또 갖게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하향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가 이 나델라가 이렇게 또 CEO가 되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또 이끌어 온 결과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총을 지금 너무 설랑말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델라가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이끌어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의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성패가 이렇게 또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의 CEO 이 샘 울트먼이 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나델라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연 이 오픈 AI는 다시 샘 울트먼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요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 스티브 잡스 이 애플의 꼴이 나지 않을까,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이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우주선을 이 스페이스 X에서 두 번째 이제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서게 됐지만 어느 정도 좀 반은 성공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우주선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5분 만에 터져버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주선을 본다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4월 달에도 이 스타쉽의 이제 첫 번째 시험 비행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4분 만에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5분 동안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반 정도는 성공이지 않나. 그리고 이번 미션에서는 한 90분 동안 로켓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시험 비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5분 만에 터지기는 터졌죠. 어쨌든 간에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밑에 굉장히 커다란 로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켓이 이제 분리하는 것까지는 성공이었다고 하네요. 분리가 되게 되면서 밑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부스터가 이제 잘 돌아가가지고 이제 지구로 잘 착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또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게 궤도에서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지게 되면서 알아서 이렇게 또 자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터져버렸죠. 터지게 되면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스페이스 X는 이 스타쉽을 계속해가지고 시도를 하겠다, 시험 발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진미엄의 이 사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 X도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켓 발사를 계속 했었을 그 당시에 시험 발사를 계속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거의 바닥이 났대요.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마지막 이 시험 발사를 놔두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잘 성공이 됐죠. 잘 성공이 되게 되면서 나사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오더를 받게 되면서 기사 회생을 했죠. 기사 회생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는 계속해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그 로켓이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 그 영상 보셨나요? 그 기가 막히거든요. 그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데, 야 진짜 미래에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그 스페이스 X 그 어렵다라는, 국가에서도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로켓 사업을 민간이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 테슬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기존 자동차 그런 업계에서도 이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무리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밀어붙여가지고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성공시킨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난놈이기는 난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조금 어느 정도 괴짜인 면도 있죠. 말하는 게 조금 싸가지가 좀 밥 말아 먹은 것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부정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하는 모든 사업 잘 되기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대선이 1년 앞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1년 앞으로 남게 되면서 지금 뭐 대선 활동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 대선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모든 설문조사에서 트럼프가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위에 이렇게 또 서 있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된 다음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이렇게 또 밝힌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를 어마무시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의 민간인들의 피해 수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까지 지금 이렇게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또 얼마 전에는 이 틱톡에서 이 빌라덴이 이 미국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 그 영상이 엄청나게 또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젊은 층들에서도 좀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이렇게 또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좀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층들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좀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표가 또 이제 트럼프 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차 범위는 뭐 그렇게 막 크지는 않지만 뭐 한 5% 내외라고 하네요. 5% 내외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밖에도 아시다시피 이 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문제도 굉장히 지금 크게 적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또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81세, 뭐 80대 이제 초반이시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4년을 또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4년을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임기를 마칠 쯤에는 뭐 85에서 이제 86세 정도 되실 텐데, 혹시나 이 임기 중에 돌아가실까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이가 또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정신이 또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오락가락 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맡겨도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어린 트럼프가 좀 낫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지지 면에서는 지금은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싹 다 해고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새로운 이제 독재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아마도 싹 다 추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미국 무역 이 보호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아마도 뭐 한국이랑에도 좀 이제 불이익이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한국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랑의 화해 분위기에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보호 무역이 더 강화가 되게 되면서 중국한테 좀 더 나쁘게 이렇게 또 작용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미국한테도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어느 정도 이 중국에서 이제 받아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또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중국한테 받아 먹을 것은 다 받아 먹고,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이 보호무역도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무대포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 밖에도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인도 태평양 그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면서,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그리고 뭐 한국, 일본 해가지고 경제 협력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무산을 시켜버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는 트럼프는 정말 최악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한국한테는 별로 좋을 것은 없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이 미군 병사들이 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너네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땅도 내주고 있고 돈도 충분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한테는 별로 좋을 것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는 게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담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고소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콜로라도 법원에서는 이 수정 헌법을 본다고 하면은 이 수정 헌법에는 폭동에 가담을 한 자들은 공직에 재임명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수정 헌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콜로라도 법원에서는 대통령은 공직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대통령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2024년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1월 6일 이 폭동에 가담을 한 게 맞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트럼프는 이 폭동에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이제 출마가 이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 네, 이 법원에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히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제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을 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역시 트럼프는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의 주동자였죠. 주동자인 게 트럼프 변호사 측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대선을 1년 앞을 이렇게 또 남겨두고 있으면서 이 대선 후보들 중에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화당 잠룡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니키 헤일리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디센티스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너무 늙었다 라고 하면서 이 나이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뭐 70대 후반, 바이든 대통령은 80대 초반 하면서 둘 다 나이가 너무나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한테 또 더 악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취임 첫날부터 레임덕에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 상원들이나 뭐 하원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대통령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있기는 있지만 파워가 없는 거, 그런 건데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적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적들이 많으면서 또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미운 털도 많이 박히죠.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끌어 모으는 것과 동시에 너무나 상대방을 이렇게 또 비난을 하다 보니까 적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을 뽑아달라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론 디센티스는 계속해서 가면은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센티스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화이트하우스, 이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랑 계속 이 인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질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조만간 인질 협상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질 협상을 하게 되면서 한 50여 명 정도나 되는 그 인질을 풀어주게 되면서 이 전쟁을 어느 정도 임시 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일 동안인가 그 정도 이렇게 또 임시 휴전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화이트하우스에서는 거의 임박해 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인질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지금 벌써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이 가자 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이 북쪽이 있고 그리고 이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 초기에는 이 북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한테 우리 이제 들어갈 거니까 빨리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북쪽을 거의 다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쪽으로 이제 쳐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또 남쪽에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뭐 완벽하게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민간인들이다 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분명히 피난을 가라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피해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 측에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한테 계속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격은 하되 이 하마스를 무찌르기는 무찌르되 민간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해라 라고 계속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남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늦춰지고 있기는 있지만 조만간 이제 또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뭐 조금씩 뭐 공격을 하고는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더 또 심하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공수도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남쪽에서의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민간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피해이기는 피해이지만 이스라엘도 피해를 면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나게 또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미국 측도 덩달아 같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가운데 걱정입니다. 걱정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LA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길목 중에 하나인 이 10번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 10번 프리웨이에서 불이 또 커다랗게 나게 되면서 지금 이 10번 프리웨이가 막혀버렸다.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그 10번 프리웨이 그 고가도로가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뉴스에 올라왔을 그 당시에는 불이 너무나 크게 나다 보니까 이런 컬럼들 있지 않습니까? 기둥들이 좀 약해져가지고 고가도로를 다시 리오픈하는 데 있어서는 3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릴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아마도 오늘 밤 중으로 오픈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LA로 들어갈 때,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LA로 들어갈 때 5번을 타고 가다가 이제 10번으로 이렇게 또 갈아타는 그런 길목이 바로 이 10번 고가 도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LA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또 빨리 리오픈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밤부터 리오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리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내일부터 10번 고가도로를 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LA로 들어가는 그 길목, 이 출퇴근길이 어느 정도 이제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번 주 이제 월요일 LA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트래픽이 많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진을 봤었을 그 당시에는 그 10번 고가도로 그 기둥들을 본다고 하면은 피해가 좀 심했거든요. 불이 너무나 세게 나다 보니까 이 기둥들이 이제 파손이 된 곳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를 벌써 고쳤을라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멘트 같은 거를 이제 바를 때에도 좀 굳혀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굳혀졌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10번 프리웨이 여기 고가도로를 본다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들이 그 위에 서 있거든요. 그 위에 서 있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 고가도로가 그 기둥들이 그 무게를 지탱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의문인데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뭐 잘 검사를 하고 이제 리오픈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내일 뉴스 한번 지켜보면 좋지가 않을까. 이 10번 고가도로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10번 고가도로 이 불낸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불 지른 사람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다운타운 요 근처를 본다고 하면은 CCTV 같은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CCTV들을 모두 이렇게 또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여기 이렇게 또 방화범의 얼굴이 이렇게 또 찍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진을 보니까 노숙자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서 방화범이 이제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굉장히 또 큰 뉴스였거든요. 여기 LA에서 10번 고속도로, 이 고가도로가 막힌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 LA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막혀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LA 들어갈 때 그 고가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스트 LA에서도 이제 들어갈 때 다 그 고가도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범인 빨리 잡혀가지고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오늘 이렇게 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네요.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좌파 정권이랑 그리고 우파 정권이랑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미엘리 이 구구파 정권이 들어서게 될지 굉장히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라도나가 거의 신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이렇게 또 받거든요. 그런데 이 마라도나는 지금 사망을 하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 마라도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엘리 구구 정권은 들어서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엘리가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파퓰리즘에 벌써 이렇게 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좌파 정권을 본다고 하면은 또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많이 뿌리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정권을 뽑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현 정권을 또 뽑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경제가 박살이 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국민들한테 뿌린다고 하면은 뿌릴 돈도 없거든요. 뿌릴 돈도 없는데 더 뿌린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때는 이 구구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아르헨티나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는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한마음 한뜻으로 좀 중간으로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